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피해도 적지 않지만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적절한지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저희가 앞서 그 화물연대 파업 상황 전해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물류 차질이 날이 갈수록 누적적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토부가 어제 추산하기로는 조합원의 30%인 6,500여 명이 집회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와 비슷한 숫자로 파업의 기세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시멘트 운송 관련 노동자들에게 이제 내려졌습니다. 한 네. 2,500명 된다고 하던데 네. 이 정부 발표가 났으니까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런 건가요?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명령서가 송달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불법이 되는데요. 네. 업무 개시 명령이 등기 우편이나 법으로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전달됐을 경우에만 그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죠. 문제는 화물 노동자는 전국 각지에서 이동하면서 일한다는 점입니다. 또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내서 명령서를 송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 정부 발표로는 445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하고 그중에서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 송달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편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송달이었냐 여부가 나중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의사 파업의 경우에도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도 되느냐 지금 이런 논란도 있기는 해요. 네. 자,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일반 조치가 아니라 이제 특정인에 대한 공적 행위 이거는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게 네. 이제 법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의 정교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만큼 그래서 강한 조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1차 거부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2차 거부 시에는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강한 처벌인 만큼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령이 가능합니다. 네. 이 법을 보시면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해서 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예외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일단 시멘트 운송 한 분야에서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던 겁니다. 네, 지금 박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이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이것도 큰 틀에서 지금 따져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좀 더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들은 지금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된 형태가 아닌데 이 상황들을 일종의 그 개인 사업자들을 강제적으로 일을 해라. 이것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근로계약상의 일할 의무를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을 강제할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된 강제노동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이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일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이 되고요. 네. 또 국내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을 보면 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폐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예외가 있긴 한데 지금이 그 정도의 상황인지는 찬반 양론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예로 규약에 명시가 돼 있네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네. 자, 그래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화물 노동의 경우에는 2004년에야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이 화물차 기사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 파업이 어려웠는데 2003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보기에는 일반 노조는 근로계약 때문에 회사 측이 일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지만 화물차 기사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일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동 조건이 까다롭고 앞서 말씀드린 위헌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18년간은 한 번도 발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 자동차업자 이런 개별 사업장에서의 파업에는 이 명령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 법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의사 파업 때는 발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비슷한 업무 개시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년 전 의사 파업 당시에는 지금의 야당인 당시 정부 측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게 의사들과 대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입장이 반대가 된 셈인데요.
지금의 여당 의원들은 2년 전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대결보다 대화를 강조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대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그 양측 간의 쟁점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안전운임제 이걸 계속 할 거냐 말 것이냐, 또 품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일종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화물을 나르다 보니까 저가 경쟁을 하다 보면 화물차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맞춰주자는 것인데 시멘트 운송과 수출 컨테이너 단 2가지 품목 운송에만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전체 화물차의 6%에 불과한데요. 화물연대는 이걸 확대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다면 실제로 운임이 매우 낮아서 열악한 분야에만 시험 도입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